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입니다. 오늘은 건축 인터뷰 시간입니다. 건축과 시공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분 다들 아실 텐데요. 바로 우리건설 이야기의 채널을 운영 중이신 최도영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저 요새 막 소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채널의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너무 네. 재밌고 또 네. 알찬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셨군요. 요즘 뭐 조회수 많이 올라가던데 우리 제가 더 선배님 덕분이네요. 일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게 됐고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네. 유튜브 하게 된 동기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던데 첫 번째로 이제 주변 민원이 좀 심해서 민원인 분들한테 현장에 좀 세부적인 내용, 재밌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민원이 좀 줄겠다. 이해를 이런 하시니까. 생각에, 그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들만 둘인데 아들 둘한테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야, 니네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쯤 되면 유튜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 클 거야. 해봐. 이제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끼죠. 뭐 그럼 아빠가 해봐요. 뭐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너 그러면 아빠가 한다. 너 진짜 두고 봐. 너 막 이랬더니 조회수가 막 나오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재밌어졌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신나게 더 열심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지금은 다 달성한 것 같아요. 그게 다 느껴지긴 해요, 영상에서도. 네. 제가 최근에 BIM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걸 봤어요. 네. 그러시군요. 영상 네. 끝에서 뭐 네. BIM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끝! 맞습니다. 이렇게 끝냈던 네, 영상을 봤는데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BIM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는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실까요?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BIM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네. 건물 생애 주기 전반적인 정보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네. 3D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건축 절차와 함께 이제 디지털 협업을 하고 그걸 도와주는 뭐 전환 체계 뭐 이런 거라고 듣기는 했어요. 네. 여기 맞나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BIM을 현재 쓰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이게 이제 주로 메이저 건설사들은 거의 다 지금 쓰고 있고요. 그렇군요. 뭐 장점이 많으니까 이제 쓰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 회사도 당연히 썼습니다. 썼고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봤죠. BIM을 씀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때 대비 뭐 원가 절감, 물량 산출의 정확성, 재시공 방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이 되게 많네라는 실질적인 경험을 좀 해보다 보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이게 점차적으로 빨리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좀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또 딱 보시고 불러주시고. 근데 뭔가 이게 실제 그 느끼는 것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느끼는 차이가. 네. 시공하시면서도 그게 다른 분들도 좀 느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아직은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BIM이 굉장히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고 같은 건설회사라 그래도 일부만 쓰고 있고 네네. 그러면 대다수의 그렇지 않은 설계사무소라든지 뭐 유지관리 업체라든지 뭐 BIM이 뭐야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써봤더니 아파트 현장에서조차도 매우 필요하더라 이제 이 얘기인데 지금 현재 메이저급들 뭐 현대, 삼성, 대우, 뭐 GS 이런 데는 형상이 좀 복잡하다거나 설계 변경이 훨씬 많은 사업의 형태라든지 이런 곳은 그야말로 필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그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공사 관리를 할 때 네. BIM이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파트 현장에서도 예전에 이제 캐드를 가지고 물량 산출을 하고 현장에서는 물량 산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철근 100이야, 레미콘은 50이고 뭐 타일은 얼마야 라는 거를 알고 시작하고 그거에 따른 협력업체 발주도 하고 정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BIM으로 물량 산출한 것과 예전의 방식인 캐드로 물량 산출한 거가 정확도 면에서 굉장히 틀린 거를 몸소 좀 체험을 했고 이게 이제 회사 전체로 모아지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단위 현장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그러니까 물량 산출의 정확성 면에서는 BIM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건축에서는 예를 들면 저층부의 계단을 조금 고급화하기 위해서 이거 에스컬레이터로 바꿔볼까?
이게 굉장히 흔한 사례거든요. 그죠.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일반 골조의 계단보다 훨씬 높이가 많이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보나 기둥이나 뭐 어떤 기존 구조체에 간섭이 되는 경우가 이게 흔해요. 그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변경을 해야 되죠. 네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로 할까? 좋겠네. 오케이. 꽝꽝꽝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캐드로 이렇게 그려보고 괜찮겠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선가 나오고 또 뭐 커튼홀이었는데 돌로 바꿀까? 돌과 커튼홀이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 맨 위에 이 두꺼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될까? 이런 것들이 BIM은 얼마든지 어느 부분에서건 다 단면도를 끊어볼 수 있는 이게 뭐 엄청난 장점인데 그런 장점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게 BIM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일반 건축에서는 특히 더 많이 필요하다. 오히려 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BIM이 좋다 하는 건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런데도 사용이 더딘 것 같아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비싸서. 네. 비싸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비싸니까 많이 안 쓰고 많이 안 쓰니까 많이 공부 안 하고 많이 공부 안 하니까 시장에 전문가들도 많이 배출이 안 돼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보급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BIM이 과연 경제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이죠. 이게 아까 그 에스컬레이터의 예를 들었는데 건축물이라는 거가 똑같은 거 두 개 만들어서 파일로 테스트 해보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어봐야지 알죠. 지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건물을 하나는 에스컬레이터로 설계 변경 해보고 이건 안 해봤어. 만약에 야 이거 설계 변경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이렇게 다시 고쳐보자라고 얘는 에스컬레이터로 고쳐서 만약에 했고 얘는 그냥 일반으로 만약에 계단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고 친다면 또는 얘는 에스컬레이터로 바꾸려다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 내가 시행착오로 겪은 비용이 얼마니까 너는 그 비용만큼 세이브가 된 거야 라는 걸 두 개가 이게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현실은 저는 안 되죠. 안 되죠. 그 내부에 뭐 커튼홀이었던 거가 이 커튼홀이 간섭이 돼서 뭐 안에 그 멀리온 구조체를 조금 더 키우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되겠어 뭐 좀 더 바꿔보자 어떤 똑똑한 그 현장의 그 기술직이 이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요렇게 가야 되거나 멀리온을 안 바꿔야 뭐 재시공이 안 납니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그걸 얼마를 프로젝트에 기여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에 두 가지 사업장이 두 개가 있어갖고 비교 분석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게 건축 현장에서 재시공을 방지하거나 어떤 굉장한 노력으로 뭔가 부의해서 얻어낸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가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가 바로 이 부분인데 BIM이 있으면 미리 돌려보는 거죠. 미리 돌려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항들이 간섭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존 구조체, 다 잡아내죠. 기존 보에, 기존 기둥에 여기 계단에 이 폭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건 아예 안 되겠어. 또는 뭐 줄여서 다른 걸로 해봐야 되겠어.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재시공 비용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좀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경우에 모든 경우를 다 예측해서 BIM을 썼더니 이게 얼마 만에 원가 절감 됐다. 효과가 나왔어. 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반드시 똑같은 프로젝트를 안 해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게 우리 건설인들은 재시공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돈뿐만 아니라 사실 시간도 드는데. 그럼요. 예. 현장에서 암암리에 숨기기도 하고 창피하니까 또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좀 대체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합친다면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정말 투명하게 비교한다면 BIM으로 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정 낭비를 논할 정도의 값어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주처에도 좋고 시공사에도 좋고 거기 직원들한테도 좋은 거고 너무 좋은 거를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사실 BIM이 각광받을 거다. 이게 차세대 기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몇십 년 전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의무화시키고 뭐 적용시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민간 현장 또 일반 현장까지 해서 좀 범용적으로 네. 의무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될 거라고? 네, 될 겁니다. 이거는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예전에 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T자로 설계 수업 받고 네네네네. 어느 날 설계 도면을 되게 똑똑한 동료와 선배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막 그걸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게임하려고 이게 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봤더니 이게 되게 막 그 뻐벅대면서 돌아가긴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캐드가 정착되는 과정조차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BIM은 캐드보다 훨씬 비싸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어렵고 그래서 이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누군가가 치고 나가야 돼요. 의무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돈 더 들어도 이거 의무화해. 예. 그게 누구겠어요? 정부에서 앞장서 줘야지. 언제쯤 범용화돼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세요? 지금 영국은 레벨 1, 2, 3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걔네들 나름대로의 단계를 정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정부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영국과 우리가 지금 한 5, 6년 정도 차이가 네네네. 있는데 5, 6년 후쯤 되면 공공건축 전부 다 정도까지는 될 것 같다라고 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좀 어렵지만 공공까지는 그래도 네. 빠르면 민간은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당장 같아요. 그렇죠. BIM이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까 이제 비싸서 못 쓴다 그랬는데 네네네. 결국 모든 게 다 경제 논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건설 현장이 결국은 이 현장을 발주한 사람,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이 편하면 그거대로 갈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건설 쪽에 그리고 건축물에 전혀 문외한인 건축주가 자기가 이제 발주도 해가면서 이게 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BIM을 쓰는 거를 보고를 받고 자기가 설계 변경을 의뢰했더니 BIM을 가지고 시공하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쉬웠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음 프로젝트 발주할 때는 야 내가 너 돈 좀 더 줄게 BIM 써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의무화 되겠죠. 네네. 민간 부분 얘기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나오는 그 원천에서 나 돈 더 들어도 좋아 BIM으로 해 라는 의지가 생기게끔 뭔가 이 사회적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그건 그냥 금방 된다. 네네네. 금방 전파가 될 것 같아요. BIM이 이제 3D잖아요. 우리 X축, Y축, Z축의 3D.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3D였는데 4D와 5D까지도 BIM이 있어요. 4D는 공정 관리를 얹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진행되면서 기초에서부터 뭐 그러니까 1층, 2층, 3층, 꼭대기층까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정의 완성도 이거를 얹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5D는 예산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4D가 시간, 5D가 돈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EVMS라 그러잖아요.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기성과 협력업체한테 매월 기성을 이제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네네네. 시공사는. 그거를 일일이 이번 달은 뭐 1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했으니 콘크리트 물량은 100원이네, 철근은 50원이야, 뭐 거푸집은 다 따져봤더니 35원이야. 그래서 토탈 뭐 얼마야를 일일이 어떤 기사의 손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던 것을 이제 시스템으로 되는 EVMS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지금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프로그램 개발 정도만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뭐까지 생각을 해봤냐면 굉장히 넓은 지하 주차장을 쳐요. 저 지붕을. 그게 굉장히 넓어서 전날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펌프카를 몇 대를 댈까? 주변에 레미콘이 원활할까? 아 그래 원활해. 그러면 얘들이 양이 많으니까 2대 대자. 3대 대자. 세대에 2대씩 붙으면은 한꺼번에 6대씩 들어오고 6대씩 나갈 수 있겠니? 돼.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레미콘이 오다가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뭐 이 배관이 막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내가 오늘 치겠다고 하는 존을 다 치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순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흔하고 그런데 BIM이 막 발달을 해서 내가 이제 철근 배관을 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드론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쭉 다니다가 내가 끊고자 하는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이 부분에 끊어서 조인트 관리를 해놓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네네. 이만큼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만큼밖에 못했어.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조인트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걸 드론이 도면에 정보를 인식을 해놓는 거예요. 니네 지하 주차장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 쳤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조인트가 생겼으니 이 부분 나중에 방수 좀 잘 뒤져봐. 혹시 물 새면 이 부분이야. 나중에 저 지하 주차장 그 지붕층에서 물 새면 여기 한번 살펴봐. 요렇게 요거 컨스트럭션 조인트 생겼지? 요거 물 셀 수도 있어?
라는 정보가 BIM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나중에 하자보수 할 때도 매우 쉽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유지보수 할 때도 매우 훌륭한 정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건축물이 어떤 그 재건축 되기 전까지는 그 정보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정보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걸로 발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듣고 나서 뭔가 그 옛날에 막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거 막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약간 이게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나중에 또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하늘 나는 자동차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아까 그 돈이 누구한테 나옵니까? 뭐 건축주한테 나올 네, 건데 네. 건축주한테 CAD로 설명하기가 잘 어렵잖아요. 그쵸. 3D로 이제 보여줘야 일반인들은 좀 어떤 그 건물의 구조와 형태와 민감하고, 공간을 좀 네. 이해할 텐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이제 쓰는 거죠. 딱 네네. 쓰고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여기가 5발자국밖에 안 됩니까? 이거 좀 더 키워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건축주가 하는 거죠. 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건축 건설 기술이 모두가 좀 공유할 수 있고 그럼 공유가 되면 또 투명해지고 또 안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설레의 건축 이야기가 정통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이어서 저도 굉장히 평소에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초대해 주셔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매우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